안녕하세요, 여러분. 팟캐스트의 2화가 밝았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컴퓨터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녹음을 좀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지난번 팟캐스트 1화에서부터 좀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뭐 간단한 또 수다를 좀 떨다가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 우선 팟캐스트를 제가 1화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몇 분이나 봐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아마 아무도 안 봤을, 안 봤네요. 아무도 안 봤네요. 혹시라도 누군가 보신 분이 나중에 계시다면 제가 이제 매화 컨텐츠로 써봐야 되겠어요. 이제 팟캐스트 1화의 조회수는 점점 늘고 있는가를 매화 확인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10일이고 다음 주면은 여러분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석으로 쭉 한 5일 정도 길게 모두들 쉬게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떠신가요? 추석에는 어딜 가시고 무얼 하시는지, 뭐 멀리 가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멀리 가시는지, 또 고생길이 열려 있을 분들은 열려 계실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런 추석이나 큰 명절이 기다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날을 기다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 막 그렇게 크게 예전처럼은 기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용돈을 주는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받는다면 받는 입장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그렇게 예전만큼 친인척들을 만나고 싶다. 혹은 그 자리가 마냥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겨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많은 분들도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반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 가족끼리 다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외에 여러분 도로에 보시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에 정치인들이 한가위 인사말 같은 걸 이렇게 막 적어놔요. 뭐 보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막 뭐 무슨 한가위 뭐 잘 보내세요 뭐 대충 이런 느낌이죠. 뭐 메시지는 다 똑같은데 뭐 잘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막 정치인들이 붙여놔요. 근데 그걸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저거야말로 되게 낙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팟캐스트 녹음할 때 얘기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멈칫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가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것이기도 한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세 가지 주제. 해서 정치, 종교, 젠더.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는 어지간하면 주제로 삼지 말아라. 뭐 이런 걸 뭐 어줍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뭐 내 팟캐스트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곳인데 라는 뭐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예민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치인분들이 한가위 인사말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군의 군수님이 인사하는 말을 걸어 놓으셨다고 칩시다. 그럼 저걸 보면 도대체 무슨 감정을 느끼라고 저거를 적어 놓으셨을까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 군수님이 한가위를 인사해 주셨잖아. 정말 기쁘다라고 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럼 또 역설적으로 저거를 안 한다면 한가위 인사말 광고지를 안 붙이면 무슨 뭐 이로운 효과가 있나 이거죠. 뭐 해로운 효과가 있나 이거죠. 뭐 제가 너무 비관적인 걸 수도 있고 저거야말로 참 의미가 없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꼬여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조금 뭐랄까 그 왜 옛날 시설이 좀 안 좋은 가게나 시설이 안 좋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막 낙서가 적혀 있어요. 되게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죠. 대부분. 약간 그걸 보는 기분 같았어요. 저 하면 뭐가 무슨 의미로 이걸 적으시는 거지? 뭐 제가 조금 비관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저 한가위 인사말을 왜 하는 거지? 아니 무슨 뭐 그것까진 이해해요. 막 선거 기간이나 정치 공약을 이제 홍보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면 뭐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좋죠. 근데 왜 명절 인사말을 하시지? 우리 집안 어르신인가? 아, 그만합시다. 너무 딥해지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뭐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다는 거, 라는 말이고요. 자, 주제를 빠르게 바꿔서, 여러분 오늘은 9월 10일인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반복해서 드리냐면, 어제 9월 9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9월 10일 새벽이겠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인가 4시인가 뭐 새벽 시간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이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발표회에서 애플이 아이폰 16 그리고 애플워치 10 그리고 에어팟 맥스 2 그리고 새로운 에어팟 시리즈를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뭐 다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이 팟캐스트를 일단 첫째로 듣는 분이 없고요. 나중에 듣는 분이 생기면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떤 회사의 스마트폰을 쓰실까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항상 삼성 거를 쓰셔왔어요. 계속해서 고집을 해오시다가 이번 기회에 그래 바꾸자. 나도 애플 한번 써볼래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생각이 드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째로 같이 일하는 회사의 동료분들이 아이폰을 좀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나이대의 분들은 뭐 너무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삼성의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그게 조금 뭐 다루기 쉽다고 할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모두들 그걸 쓰니까 또 군중심리로 쓰시는 걸 수도 있겠고 쓰시다가 점점 어머니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이폰을 쓰시니까 어머니도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는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애플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나 뭐 제 주변 사람들과 제가 뭐 사진이나 파일이나 이런 걸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애플만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공유받는 거를 어머니가 보시고는 그게 좀 부러우셨나 봐요. 뭐 에어드랍도 있고 또 여러분 페이스타임 아시죠? 애플에서 지원하는 영상 전화인데 그 영상 전화도 제가 저희 누나랑 되게 자주 해요. 뭐 영상 전화를 통해서 장난도 치거나 혹은 뭐 보여주거나 할 때 페이스타임 많이 이용하는데 아마 어머니가 그 부분에서 가장 좀 아이폰에 대한 어필이 되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어머니께서 이번에 아이폰 16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제가 아들 된 또우리로서 이제 그걸 좀 찾아보고 저도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아이폰 16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애플이 신제품 발표회를 했다는 소식을 설마 제 팟캐스트로 처음 듣게 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그렇다는 거 유튜브 채널의 설명인가요? 아니면 영상의 설명일까요? 거기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어딘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였나? 여튼 그런 의미에서
어딘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떠한 사람은 지금 9월 10일에 아이폰 16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팟캐스트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첫째로,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뭐, 제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냥 팟캐스트라는 형식의 유튜브든, 혹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팟빵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애플에서 지원하는 팟캐스트 그 자체라든가. 뭐,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마저도 팟캐스트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도 팟캐스트를 잘 안 듣거든요. 첫째로 좀 뭐랄까 제가 라디오 시대가 아니에요. 라디오 시대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라디오 시대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라디오가 더 익숙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러한 팟캐스트 팟캐스트 플랫폼이 더 익숙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시대가 시대인지 혹은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별로 좀 재미없다, 지루하다 라는 의무에서 팟캐스트를 안 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들으신다면 어떤 걸 들으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팟캐스트라는 거를 이렇게 대놓고 듣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제작하기 전에 레퍼런스로 혹은 또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혹은 인플루언서들은 팟캐스트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보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봤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제가 뭐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자고 하는 소리 웃소 여러분들의 그 팟캐스트 형식이 있었고요. 또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침착맨 채널을 정말 좋아해요. 지난 화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좋아하는데 그 세계관이라 해야 되나요? 그 유니버스? 하여튼 거기 옛날에 한참 되게 자주 나오셨던 호민이 형이 있어요. 주호민. 웹툰 작가셨죠. 주펄이라는 닉네임으로도 활동을 하시는데 여튼 호민이 형이 하시는 죄송해요. 호민이 형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저는 전혀 뭐 인식도 없고 뭐 얼굴 뵌 적도 없고 심지어 그분의 작품이라고는 그 심과 함께라는 그 영화밖에 안 봤는데 왠지 주호민님은 호민이 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또 호민이 형은 호민이 형이 하시는 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방송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저처럼이라고 비교하기는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본인 유튜브로 하시는데 그 라디오를 제가 좀 가끔 듣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시 뭐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어떤 유형의 팟캐스트를 들으시는지 또 그 팟캐스트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이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말이 느려졌죠. 왜냐면 혼자 말하다가 나 말이 왜 이렇게 빠르지? 라는 자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너무 갑자기 다른 길로 새는데 항상 제가 많은 언급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말이 좀 빠르대요. 말이 빠르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조금 천천히 한번 정신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민이 형이 하는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 우소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도 그렇고 이 이름이 있거든요. 팟캐스트의 이름이 저는 없어요. 아직 못 정했는데 못 정했다고 해야 될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름을 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호민이 형이 하시는 건 아까 드렸던 것처럼 펄이 빛나는 밤에 와 그걸 하고 계십니다. 뭐 별이 빛나는 밤에를 레퍼런스 하셔서 패러디 아닌 패러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우소 여러분들이 아는 웃자고 하는 소리 이런 재치 있는 팟캐스트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도 뭔가 하나를 해야 되나?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오늘 어렴풋이 들었답니다. 또 보시면 그 펄이 빛나는 밤에라는 팟캐스트 컨텐츠는 사연을 읽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주제를 정해서 사연을 받으시고 그 사연을 읽고 뭐 이렇게 리뷰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뭐 지난주가 공포였다면 뭐 이번 주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주고 그와 관련된 사연을 모집해서 그걸로 컨텐츠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뭐 웃자고 하는 소리도 그래요. 매 회차마다 어떠한 키워드를 하나 들고 와서 그 키워드에 관한 얘기를 멤버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형식의 팟캐스트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부끄러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형식이랄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마이크 켜놓고 혼자 혼잣말이죠. 떠드는 건데 그래도 뭐 나름의 준비는 합니다. 이번 회차 때는 이런 거 얘기해야지 하고 이제 메모장에다가 키워드 몇 개를 적어놓고 뭐 이번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앞에 메모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주제 해놓고 정치인 한글이 정말 광고지 아이폰 16 뭐 팟캐스트의 형식 이 이름 가로 열고 여러분이 듣는 팟캐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나 주제를 좀 적어놓고 하나씩 보면서 혼잣말을 이렇게 주저리 나불대는 형식인데 어 언젠가 저도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읽는 그런 라디오 팟캐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연이 있으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걸 누가 들어야 흥미를 느끼고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아직은 아무도 안 듣기 때문에 뭐 언젠가 사연을 있다면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또 그거 갖고 저희끼리 더 재밌게 한번 떠들어 보죠. 뭐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뭐 또 어떤 형식이 좋을지, 어떤 식의 팟캐스트를 해야 좋을지 또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건 여러분 혹시 어디 사세요, 다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나라 국민의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 모여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 경기권이 아니에요. 저는 경상권에 살고 있는데 영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서울의 콧대 높음이 콧대 높음이 조금 얄미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 독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서울의 문화 독점. 그러니까 얘네가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부러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단은 좀 평면적으로 말해서 확실히 서울에 인구가 많기도 하고 뭐 주요 도시고 수도니까 당연히 그 정도 인프라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뭐 뮤지컬, 공연, 뭐 연극 같은 것도 조금만 이름이 있는 거면 다 서울이잖아요. 그죠? 다 서울에서 하고 또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꺼낸 본론은 이런 뮤지컬 공연 그런 뭐 공연 문화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왜 서울 분들은 어디 사세요?라고 여쭤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 뭐 수지 살아요. 저 동탄 살아요. 저 송도 살아요. 뭐 저 뭐 어디 살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여쭤본 게 어디 사냐가 서울 사냐, 경기도 뭐 어떤 도시 사냐인데 이분들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서울 경기권 분들끼리 이제 만나는 일이 잦겠죠. 뭐 업무든 뭐 사적인 모임이든.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워낙 거기가 규모가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니까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뭐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 같은 어떤 영남권에 사는 혹은 또 뭐 호남권에 사는 혹은 또 강원도 뭐 이쪽에 사시는 그러니까 비수도권 비수도권 분들은 뭐 제가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몰라요. 수지가 어딘지, 동탄이 어딘지, 송도가 어딘지.
모른다고.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이게 뭐 혹시 들으시는 서울 경기권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옆 동네 이름 말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얄밉더라고요. 얄밉고 약간 부러웠어요. 뭐랄까요? 그 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얘네들이 워낙에 인정하기 싫지만 잘 나가는 나라고 유명한 관광 국가로서 어지간한 도시들은 이름을 말하면 알잖아요. 그죠? 뭐 후쿠오카, 교토, 도쿄, 뭐 오사카, 뭐, 뭐 삿포로도 그렇고 오키나와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워낙에 유명한 도시일 수도 있지만 혹은 또 뭐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고베, 나라 뭐 이렇게 조금 작은 소도시도 어지간하면 이름이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서울도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잘 나가고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서울이라는 큰 집단이 아니라 작은 소규모 세세하게 들어가도 다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서도 얄미웠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영화나 노래에서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참 그게 되게 부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계속 일본을 예로 들어서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노래에 지역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도쿄가 제일 많겠죠. 뭐 아니면 삿포로라든가 아니면 뭐 신주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주쿠라든가 뭐 아키하바라 아니면 뭐 그런 롯본기 이렇게 네임드가 된 도시들이 있잖아. 아,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 있잖아요. 마을들이. 근데 그런 것처럼 서울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성격이라고 할까요?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그 도시들마다. 이태원이라면 어떤 외국인이 많은 이미지, 그런 캐릭터. 뭐 강남, 청담 이렇게 하면 되게 돈 많고 럭셔리하고 되게 세련된 캐릭터가 있고 뭐 제가 서울을 잘 몰라서 뭐 여의도 하면 되게 직장인 거리 혹은 뭐 얘가 잘 생각이 안 드네요.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그런 작은 마을, 작은 어떤 뭐 도시 규모까지는 안 되지만 그런 곳들이 그런 행정구역이 다 개성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개성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뭐 영화, 드라마, 노래까지도 심지어 그런 지역의 개성들을 살려서 나오니까 참 부러운 것 같았어요.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부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광안리, 해운대 같은 유명한 곳도 그렇고 송도처럼 뭐 그런 것처럼 뭐 가끔 노래나 대중 매체에 나오기도 하지만 소재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사는 도시는 그만큼 유명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나 제가 사는 도시에 대한 도시를 언급해주는 혹은 그런 곳이 배경이 되는 뭐 문화 컨텐츠가 없다는 게 네,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면서 또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좋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가끔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잖아요. 뭐 서울의 어디가 배경인 영화다. 뭐 영화 촬영지라고 해야 되나? 촬영지라기보다는 그냥 뭐 여기를 배경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부럽더라고요. 음,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지역을, 숨겨져 있는 지역들을 좀 알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냥 저야말로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런 걸 좀 알리다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우리 도시도 좀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회차를 통해서 하고 싶은 컨텐츠나 얘기들은 뭐 이렇고요. 사실은 뭐 크게 말씀을 많이 안 하려고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20분이 지나갔네요.
말이 많은 편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매회 영어나 일본어를 혼자 한 2, 3분 내지는 1, 2분 떠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회차도 떠들어 보고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번에는 그렇죠. 또 일본을 해봅시다. 요즘에 일본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네. まあ、とにかく、そうですね。私が日本に住んでいる友達があるけど、その友達が日本人なんですけど、その友達が来週の来週、それを何だと言うのかはわかんないけど、来週の来週に、ソウルに来て、旅行している料亭ですね。そうから、僕もその友達を会うのために、ソウルに行こうかなと、今、思います。はい、思います。その友達は、今回が3回目か。3回目だと思いますけど、ソウルと韓国にいたことが結構ある人ですね。そうだから今回には、なんか紹介するものもないし、いろいろなことをもうしたんだから、なんか新しい面白いことを紹介したいですけど、僕も実はソウルに住んでいる人がないから、ソウル人じゃないから、よくわかんないし、どうすればいいかな、最近は悩みますね。なんかこれを聞こえる日本の方とか、じゃなければ、まあ、日本語ができる韓国人があったら、そして日本人の友達がある韓国の方があったら、日本人友達におすすめしたい韓国、特別にソウルのこと、もの、みたいなことをおすすめしてください。僕、必要ですね。はい。お願いします。じゃあそして次にまたこのパッドキャストを作った時があったらまた会おう。これ合ってるかな。そうです。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네また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에피소드 3화를 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주저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감사합니다.